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고등학교 1학년 부교재 올림푸스 유형편 고난도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학교 1학년 이번 시험 범위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여러 가지 부등식부터이기 때문에 1번은 건너뛰고 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럼 2번 문제. 이 절대값 x-2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3이 n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정수 x가 12개가 되게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냥 부등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 부등식, 방정식, 함수는 항상 왔다 갔다 서로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얘를 그냥 하나의 부등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얘를 어떻게 함수에 조금 이제 적용을 시켜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절대값 x-2 더하기 절대값 x-3이 n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y는 이 x-2 절대값 x-2 더하기 절대값 x-3이라는 어떠한 함수가 누구? y는 n이라는 직선보다 어디에 더 같거나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 얘를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얘를 그려서 적절하게 n을 잡아서 걔보다 밑에 같거나 아래에 있는 구간에 정수 x가 12개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얘만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결국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존의 부등식을 풀듯이 구간을 적절하게 나눠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식은 범위를 몇 개로 나눠야 되죠? 3개로 나눠야 되죠?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0이 되게 하는 값들이 기준이 됐었죠? 그럼 봐봐요.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은 2.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구간을 몇 개?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그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겠죠? 그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얘는 그대로 나와서 x 플러스 3 잠깐만 얘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sorry.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4 x 플러스 3 해서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는 어떻게 되죠? 그럼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둘 다 그냥 나와서 어떻게 되죠? 3x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어차피 얘는 뭐냐면 3개의 직선 아니에요? 1차 함수 아니에요? 그럼 1차 함수 3개를 우리가 그릴 수는 있겠죠? 그럼 선생님 그려볼게요. 오, 선이 오늘 날아다니네. 그럼 x축 그리고 그럼 우리가 기준을 잡을게요. 마이너스 3, 2를 기준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3이랑 2를 기준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 얘 몇이에요? 마이너스 3, 10 여기다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3, 10 그 다음에 여기는 2,5가 되겠네요. 2,5 그러면은 2,5 이렇게 잡을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점 안 생겼죠? 선생님이 되게 좀 줄인 거예요. 줄인 거야. 그래프를 좀 작게 그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일단 얘랑은 기울기가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정도가 같아요.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y는 n을 딱 그려서 얘보다 같거나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의 x 부분이 몇 개? 정수 x가 12개가 되게 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y는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예를 들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잡아볼까요?
y는 10. 오씨. 오늘 선이 왜 이러죠? y는 10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y는 10을 잡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3,10이고, 그럼 여기는 이 10 대기하는 x값이 뭐가 되죠? 3분의 11,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대략 3점 땡땡땡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3부터 3점 땡땡땡까지 총 몇 개의 정수가 있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7개가 있네요. 그럼 우리 총 몇 개 필요해? 12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뭐야? 정수 x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늘려줘요? 이 y는 n을 천천히 올려줄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천천히 올려줄 건데 잘 봐봐요. 여기는 지금 x좌표가 정수고요. 얘는 x좌표가 정수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올리다 보면은 맨 처음으로 추가되는 정수가 누가 되겠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를 가야 되고 얘는 3분의 11에서 그 다음 숫자인 누구? 4로 간 얘가 조금 더 빨리 도착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올리다 보면은 누구에 먼저 도착하게 되면 여기 얘가 4가 되게 하는 지점에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얘가 4를 도착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4를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그럼 얘가 4를 딱 도착했을 때는 지금까지 7개였잖아. 맞죠? 맞습니까? 그럼 하나 더 추가했으면 몇 개 돼요? 8개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 하나 더 추가되면은 마이너스 4 되면은 9개 되고 여기 하나 더 추가되면은 하나 더 추가했으니까 10개 되고 여기 하나 더 추가되면은 마이너스 5까지 가면은 11개 되고 여기 하나 더 가면은 12개가 딱 되겠네. 아닌가? 잠깐만 잘못했나요? 7, 8, 9, 10, 11, 12 맞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얘가 마이너스 6까지 가면은 13개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정수 x의 개수는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12개. 그러면은 이 6은 껴야 돼. 이 오른쪽에 6은 껴야 돼요. 얘를 껴야 낀 순간부터 12개가 되는 건데 누구는 끼면 안 돼? 얘는 끼면 안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y는 얘는 여기부터는 되고 어디? 여기이기 전까지가 되는 거죠. 오늘 그래프가 0. 그러면은 여기 있을 때 y값이랑 여기 있을 때 y값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6을 넣었으면 여기 6 넣으면 뭐 됩니까? 17이 되죠. 그럼 뭐야? n은 17부터 이제 12개를 갖는 거야. 정수. n이 17일 때부터 정수 x가 12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6,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6, 여기 마이너스 6 대입하면 뭐 돼요? 19가 되죠. 그럼 n이 19가 됐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1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13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12개까지만 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n은 17보다는 크거나 같고 19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n이 될 수 있는 것은 뭐 아니면 뭐? 17 아니면 18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얘네 둘의 합이니까 둘이 더하면 뭐가 됩니까? 35가 된다. 괜찮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네, 이어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문제냐면은 4차 방정식 x제곱 빼기 x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빼기 7 절대값 a 더하기 10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이라는 4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절대값 a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결국 우리는 a는 마이너스 10부터 10 사이에 있는 정수만 볼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우리 일단 뭐 해야 되냐면요. 이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이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 4차 방정식의 개수들을 보니까 지금 어떤 형태입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맞죠? 우리가 이러한 방정식을 뭐라고 부릅니까?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뭐라고요? 상반 방정식. 오케이? 그래서 이 상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풀 겁니까? x제곱으로 나누어서 x 플러스 x분의 1이든 x 마이너스 x분의 1이든 우리가 나오는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상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양변에 x제곱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x제곱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어떠한 수로 나눌 수가 없습니까? 0으로는 나눌 수가 없어요. 맞죠? 0으로 나눌 수가 없는데 선생님이 함부로 x제곱으로 나누면 안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함부로 나누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이제 뭘 찾을 거냐면 우리는 실근을 찾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x로 지금 x제곱 나눌 건데 그 x제곱이 결국은 7근이 되길 바라는 거거든?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x에다 0을 넣으면 이 방정식이 성립을 합니까? 안 하죠. 맞습니까? x에다 0을 넣으면은 1은 0이 돼서 이 방정식이 성립을 안 해요. 지금 뭔 소리예요? x는 0이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0이라는 애는 해가 아니니까 우리가 함부로 x제곱으로 나눠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줄게요. 나눠주면은 지금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3번 반드시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2차, 2차랑 1차, 1차랑 상수를 따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x 플러스 x분의 1로 정리를 할 건지 x 마이너스 x분의 1로 정리할 건지는 우리가 여기 있는 1차랑 분모인 1차 얘를 보고 우리가 정할 겁니다. 우린 얘네들을 지금 마이너스로 묶어보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x 플러스 x분의 1로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럼 일단 x제곱이랑 x제곱분의 1 묶어주고 그 다음에 x랑 x분의 1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상수 선생님 처리를 해줄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를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라고요? x 플러스 x분의 1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로 표현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빼기 2를 여기다가 쌤이 넣어줄게요.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빼기 2가 안에 들어가면 플러스 2가 돼서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려면 어차피 봐봐요. 이 똑같은 형태죠. 뭐 우리가 치환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굳이 치환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겠죠. 어차피 똑같은 형태라는 걸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뭉탱이 제곱 빼기 얘 뭉탱이 빼기 얘예요. 그럼 이제 인수분해만 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하려면 곱해서 얘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돼 일단. 맞죠? 근데 얘는 안에 절대값이 있고 밖에는 절대값이 없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갖냐면은 선생님 그럼 이 절대값에 대해서 얘를 풀어줘야 되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랑 A가 0보다 작을 때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물론 틀린 건 아니거든요. 맞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넣어놔야 돼? A제곱은 우리가 A라는 애를 제곱한 값은 어차피 누구랑 같을 거다? A의 절대값을 제곱한 거랑 같을 거예요. 뭐라고요? A제곱이랑 절대값 A제곱이랑 당연히 값이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냥 A제곱인데 얘를 절대값 A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냥 얘를 절대값 A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A 빼기 3 절대값 A 빼기 4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곱해서 얘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개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값 A 빼기 3이 있고 절대값 A 빼기 4가 있는데 마이너스 누구한테 붙여줘야 돼요? 마이너스 이 친구한테 붙여줘야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남겠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중괄호로 써야겠네. 절대값 a 빼기 3 그리고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절대값 a 빼기 4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다 했네. 맞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얘는 이제 얘가 서로 다른 실근 횟수가 4개가 되길 바라거든요. 그럼 이 친구를 내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양변에다가 얘도 x를 곱해줘서 얘들의 x를 곱해주고 해서 분모에 있는 이 x를 좀 처리를 해줄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x제곱으로 안 나누고 문고 해서도 상관없었는데 선생님은 나누고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x 하나 곱해주고 여기도 x 하나 곱해주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x제곱 빼기
마이너스 절대값 a 빼기 3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얘는 x제곱 플러스 절대값 a 빼기 4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2차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래요? 4개래요. 그럼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고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겠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가 판별식이 0, 얘도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해볼까요? 판별식은 가운 b제곱 빼기 4ac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아요? 맞습니까? D1이라 쓸게요, 선생님. 그럼 얘는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합차니까. 그러면 절대값 a 빼기 3 빼기 2니까 빼기 5 하고 절대값 a 빼기 3 플러스 2니까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해가 어떻게 나옵니까? 절대값 a는 1보다 작거나 절대값 a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얘도 볼까요? D2. 얘는 가운데 거의 제곱 빼기 4ac 4. 얘도 0보다 커야 돼. 얘 똑같이 뭐 하면 돼요? 그냥 합차로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플러스 빼기 2 먼저 할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절대값 a는 2보다 작거나 절대값 a는 6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뭐 해줘야 돼? 얘랑 얘 공통 찾아주면 되겠죠? 맞죠? 공통이 결국 뭐가 됩니까? 절대값 a가 1보다 작거나 절대값 a가 6보다 크다. 오케이? 그럼 얘를 만족하면서 이 사이에 있는 a는 누가 있습니까? 0이랑 7, 마이너스 7, 8, 마이너스 8, 9, 마이너스 9, 10, 마이너스 10 해서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9개가 되겠네요. 이해가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오케이?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판별식을 쓸 때 뭐 2차 부등식이 나오는 지금 이 상황의 문제인 거죠. 이 문제에서 풀 때 좀 중요한 점이 뭐다? 얘를 물론 a의 범위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할 거다? a제곱을 절대값 a제곱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은 바로 인수분해가 돼서 쉽게 해결이 된다 라는 게 이 문제의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굿. 네, 이어서 4번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네, 4번 문제에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지금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길 바라거든요. 오케이. 선생님이 이 문제도 아까 2번처럼 그냥 부등식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부등식을 함수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이 함수가 얘가 뭐예요? y는 0보다 항상 같거나 위에 있다. y는 0이 근데 뭐예요? x축 아닙니까? 결국 이 함수가 x축보다 이 범위에서는 항상 같거나 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함수를 잘 보니까 몇 차식이에요? 1차식 또는 이 1차의 개수가 0이 돼도 뭐가 됩니까? y는 a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이 돼요. 1차 함수도 직선이고 얘가 0이 돼도 y는 a 플러스 6도 직선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이 직선은 항상 x축보다 같거나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볼 텐데 뭘 볼 거냐면요. 선생님 그러면 이 직선은 몰라요. 뭐 위로 갈 수도 있고 기울기가 양수면 위로 갈 수도 있고 기울기가 음수면은 내려가겠고요. 아까 말했듯이 x의 개수가 0이 되면은 그냥 x축의 평행 이렇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럼 결국은 오른쪽 위로 가거나 오른쪽 아래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될 건데 얘네들이 항상 뭐가 되길 바래요?
0보다 크거나 같게 x축보다 항상 같거나 위에 있길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길 바란다는 거는 얘의 누구? 이 친구의 누가? 얘의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크면은 나머지 값들은 다 0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맞죠? 오케이. 그러면은 만약에 오른쪽 위로 가면은 제일 작은 놈이 누구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맞죠? 만약에 오른쪽 아래로 가면은 누가 제일 작아요? x가 1일 때 제일 작지 않을까요?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으면은 x축과 평행하게 생겼으면은 제일 작은 놈이 어차피 다 똑같은 놈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써도 되고 1을 써도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가질 수 있냐? 아, 이렇게 생겼으면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작을 거고 이렇게 생겼으면 1일 때 가장 작을 거니까 마이너스 1일 때나 1일 때나 x가 마이너스 1일 때나 x가 1일 때나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까요?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은 대입하면 뭐 됩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6 플러스 a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그러면은 정리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 빼기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해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그 다음에 뭐 x가 1일 때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가 1일 때도 1 넣어봐. 1 넣으면 뭐 돼요? a제곱 한 번에 계산하자. 마이너스 2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하면은 a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2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얘도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동시에 1일 때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네들의 뭐 공통을 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얘를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죠. 여기 몇 개? 3개. 여기 몇 개? 2, 3, 4, 5, 6 5개네요. 그럼 3개, 5개니까 총 몇 개입니까? 정수 8개가 될 것이다. 이해갔습니까? 괜찮죠? 오케이.